장국영 배우는 사실 국내에서도 되게 유명했었는데 네. 사실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장국영 배우의 몇 주기 이래서 나오는데 혹시 장국영 배우를 정말 이제 좋아하셨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장국영 영화 중에서 태양별이가 오.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영화공간 조안에서 상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역시 태양별이는 정말 좋은 영화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가서 거기서 봤는데 아 그래요? 꽤 많은 분들이 좀 울면서 나왔었어요. 네, 많이 그 울었어요. 영화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또 혹시 장국영 영화 출연 영화 보신 거 있으시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영혼 보호색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뭐 주윤발이랑 장국영의 아주 그냥 콜라보를 핫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그 외가가 부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방학 때 이제 놀러를 가고 해운대에 이제 한 번은 놀러를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검정색 롱코트, 네, 그 입은 네. 저 또래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들이었는데 뭐 이제 좀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자기를 딴에 좀 받쳐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그냥 쫙 받쳐 있고 그냥 성냥개비 하나씩 물고 그러고 일렬로 쫙 서갖고 해변을 걸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거의 도깨비 그 네네네. 코트처럼. 상상만 해도 청소년기의 네. 어떤 뭐 상상적 우화 뭐 이런 거 생각나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되게 이제 웃겼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뭐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국영이 불렀던 이제 당년정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뜻도 모르면서 중국어도 모르면서 우리 왜 한글로 중국 막 써가지고 막 같이 친구들이랑 막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 영화를 보면서 약간 어떤 그런 추억도 소환되고 했는데 장국영은 이렇게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네. 좀 우수해졌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또 그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왕조연의 그 남자 버전 같다는 느낌을 조금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옛날 그 오래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다시 이제 옛날 추억을 좀 소환해 봤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장국영 배우가 네. 아무래도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게 눈도 크고 뭐 코도 오똑하고 되게 오밀조밀해서 네. 약간 여자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장국영 아까 뭐 노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장국영이 그 배우로도 유명했지만 가수로도 상당히 유명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장국영의 그 콘서트 앨범 그거를 MP3 음원으로 해서 전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화 천밀밀에서 되게 유명했던 등려군이 부른 월량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 많이 네.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장국영이 또 똑같이 그 월량대표 아적심을 콘서트에서 부른 그 음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게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 나돌고 있는데 이게 또 등려군이 부르는 거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라이브 앨범이어갖고 그 관객들도 살짝 비춰주면서 막 뒤에 막 그 플래시라이트 막 하는 게 영상으로 언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국영이 또 눈빛이 눈이 크니까 되게 우수해져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처럼 뭐 좋아하는 이성과 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럴 때 나 얼마나 좋아해? 뭐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뭐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 전해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에 거울 몇 번 보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 장국영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여자가 또 안 반하겠습니까? 몇번 보시는 것 같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이 노래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 그 핸드폰 플레이리스트에도 계속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영상 보세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어. 사실 등가령님 가수 등려군. 등려군. 사실 그분이 부른 노래가 되게 많이 익숙하고 네, 맞아요. 좋은데 장국영 배우님이 부르신 것도 봤는데
이래서 장국영 네. 장국영이구나. 근데 정말 가수로 유명했었던 거는 저는 아예 몰랐었어요. 아. 처음부터 배우인 줄 알았는데 네. 가수로 원래 더 맞아요. 유명했어요. 가수로 시작을 해서 네, 네. 지금 이승기 음. 배우님처럼 가수로 먼저 시작을 네. 해서 이제 연기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또 좋아하는 배우분 있으신가요? 배우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홍콩 배우 중에서 그 누구야 주성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성치 영화도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주성치 영화를 보면은 그 주성치가 그 영화 속에서 되게 해학과 풍자 이런 것들로 약간 코믹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 주성치 영화를 보면은 그 코믹 안에서도 희노애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성치 영화 한 편 한 편 다 봤는데 그 다 보다 보니까 이게 홍콩 영화의 특성일지 주성치 영화의 특성일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그 되게 유명하고 재밌었던 작품 몇 편을 제외하고는 뻔한 구조, 뻔한 스토리라인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어가지고 아 나중에 보다 보면은 아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들기도 해갖고 그 모든 영화를 다 팬이지만 모든 영화를 다 좋아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추천하고 싶은 주성치 영화 중에 주성치가 이게 TV에서도 나왔어갖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서유기 시리즈가 있거든요. 월광보합 설리기원이라고 설날 연휴 때 한두 번 했었을 거예요. 이게 주성치 팬들 중에서는 진짜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중에 재개봉되기도 하고 팬들이 몰려가가지고 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웃고 싶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 꼭 챙겨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웃음벨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네. 진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쿵푸어슬도 소림축구부터 되게 되게 신선한 웃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서유기 꼭 보십시오. 설리기연, 월광보합. 메모합니다. 설리기연이 2편이죠. 네, 월광보합 1편이고. 네 맞습니다. 그 손오공이 내용을 말해도 되나요? 서유기 손오공하고 그 뭐 삼장법사 이야기. 되게 코믹한데 마지막에 끝날 때 되게 찡했었던. 그럼 뭔가 기억이- 재해석이 된 내용인가요? 네네네네.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TV에서 나온 거는 못 보셨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영화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게 각자 취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쵸, 추천도 네. 해주고 다른 의견도 서로 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내용 이제 말씀하시기 네. 편하게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홍콩 영화가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많이 아는 이소룡 배우가 나오면서 홍콩 영화가 막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전성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소룡 배우이자 감독이 막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성룡, 네, 뭐 성룡. 홍금보 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아크로바틱한 액션 영화를 막 하다가 이제 더 이제 돈이 자본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왕가위, 이제 장국영 이런 배우들이 나오면서 1980년대에 홍콩 영화가 이제 빛을 착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라고 하죠. 9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배우가 사실 저희가 아는 홍콩 배우를 말하자고 하면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좀 홍콩 영화가 쇠퇴하 이유기도 하고 뭐 홍콩 반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게 넘어가서 표현의 자유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영화도 창작의 자유가 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저물어 갈 때쯤 이제 우리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죠. 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봉준호 감독님 영화 나오고 박찬욱 감독님 영화 나오고 이렇게 영화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혹시 또 이제 유명하신 배우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배우분들 저는 천녀유원도 되게 재밌게 봐서 왕조연 배우님 아름다우시다. 같은 기억이 이게 있어요. 그 왕조연 배우가 정말 예쁘게 나온 흔히 얘기하는 뭐 배우들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와 천녀유원의 왕조연은 그 누구를 갖다 놔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천녀유원이 3편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1편에 나와 있는 왕조연은 누가 봐도 예쁜데 이한 3편에 나오는 왕조연은 왜 그렇지? 왜 느낌을 그렇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참 1편의 왕조연이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쪽 그 상현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그 중국, 홍콩, 우리나라, 뭐 일본 이게 다들 문화 중흥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홍콩은 되게 영화로서 되게 그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또 일본에서도 일본 영화가 또 우리나라에 또 되게 수입되던 시기가 있었죠. 또 근데 또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3국 중에서 거의 진짜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 있잖아요. 네. 누가 빌보드에서 BTS가 이렇게 인기를 걸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아가 또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혜님은 또 좋아하시는 배우님 있으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중국 영화, 뭐 홍콩 영화 이거가 막 전성기였을 때는 조금 지난 시대에 이제 조금 그런 TV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명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이제 엄마 아빠 몰래 이렇게 TV 보다가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더빙해서 외화를 많이 틀어주기도 했었잖아요.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 근데 엄마 아빠 다 잔 사이에 몰래 TV를 틀었는데 타락천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거기도 주크박스 같은 거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 지금 기억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뭔가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게 머릿속에 자리 남았었는데 나중에 SBS 그 드라마에서 그 OST도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 노래 되게 열심히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외양은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 첫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인상이 되게 깊게 자리 남아서 멋있는 사람 그리고 노래도 잘한다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여명 그 드라마가 내 마음을 뺏어봐야죠. 네, 맞아요. 사랑한 후에. 네. 그렇죠.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막 약간 그 성대모사 같은 것도 많았어요. 약간 어눌한 한국어로 부르다 보니까 이게 그 홍콩 배우들이 내한하면서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던 경우가 몇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음반으로까지 냈던 거는 여명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뭐 사대천왕 있었고 뭐 누가 있었고 뭐 유명한 그런 네 글자 영화들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그래서 한국 활동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좀 잘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방불패의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임청아 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홍콩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동방불패라는 그 영화로 인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니 그 중국 쪽, 홍콩, 대만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고정관념을 깬 게 또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어요. 그래도 홍콩이나 중국 쪽 제 고정관념을 깬 건 또 동방불패였어요. 저는 좀 그런 거로 인해서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깼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 홍콩 영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그 5월의 마중에서 나왔던 그 공리랑 그리고 공리. 이제 그 문화혁명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그 남편과의 그 아픈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그 공리가 나중에 이제 막 기억을 잃어가지고 남편을 못 알아보고 그 남편이 그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공리가 써준 그 편지 다 갖고 와서 일부러 기억을 되돌리려고 계속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 뭐 그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이제 화양연화의 장만호 배우의 어떤 그 아우라 그게 아직도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전 공리 배우
네. 하시니까 장쯔이 네. 요즘에는 거의 못 본 네. 것 같아요. 네. 뭐 하고 지내시는지. 그니까요. 그때 무슨 이슈가 있지 않았어요? 네, 이 세금이었나? 그거보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약간 노출 있는 무슨 스캔들 같은 게 터져가지고 그때 한번 이미지가 확 날아갔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잠깐 홍콩 영화 하다가 아까 장국영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넘어간 것 같은데 장국영 영화 중에서는 기억나는 것들 뭐 있으신가요? 일단 아비정전이 좀 기억에 나고 네. 그리고 또 패왕별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패왕별이도 천연유원도 장국영 배우 천연유원도 나왔어요. 말씀하셨었고 저는 장국영 영화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들 뭐 저도 좋아했던 배우니까 여러 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편 되게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석윤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누구나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했을 그 영웅본색에서 영웅본색. 선글라스, 네. 롱코트 네. 그리고 성냥개비 이 세 개는 뭐 한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따라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장국영 하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극도 잘 어울리고 현대극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까 천녀요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천녀요원에서 왕조연의 그 미모의 버금가게 또 나오는 그 영채신의 모습 그 약간 행상의 느낌이었죠. 책 같은 거 메고 다니면서 막 맞아요. 돈 받고 약간 이런 그런 거 나왔을 때도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아까 동방불패에 임청아 배우랑 백발마녀전이라는 영화도 찍었었어요. 맞아요. 거기 나왔었어요. 거기서도 장국영이 나오는데 정말 멋있게 또 나오죠. 그리고 또 되게 한편으로 되게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것도 TV 주말의 명화에서 주말의 명화였나 아니면 설날 특선 영화였나 그때 해줬던 걸로 해서 기억에 남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기억에 남아서 몇 번 다시 봤던 영화기도 한데요. 금옥만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들 기억 못 하시는구나. 금옥만당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장국영이 그 요리사로 나와요. 그래서 TV에서 그때 해줬었는데 요리사로 나와가지고 막 곰발바닥 요리 대결을 막 펼치는데 곰발바닥 요리도 막 요리도 하고 원숭이골 요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본 것 같아요. 네. 원숭이 맞아요. 뇌 나오는 거는 네. 그 장면만 기억이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놓고 막 대결을 해서 식당을 뺏기고 뭐 식당을 되찾고 이러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그 원영이라는 눈 크고 막 보이시한 매력의 그 여자 배우 있는데 정말 호흡도 잘 맞고 코믹한 요리 영화여갖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남고요. 또 한 편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그 종행사회라고 영화가 있어요. 주윤발하고 또 같이 나왔던 영화인데 이게 그 흔히 이 당시 때 실패하지 않는 영화 하면은 뭔가 미술품 같은 거 훔치고 불가능한 임무를 해결하고 이러는 미션 임파서블이나 007 같은 그런 영화들은 절대 흥행불패였죠. 근데 이 당시 때 그 종행사회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그 주윤발하고 장국영하고 막 미술품 같은 것들을 훔치고 막 되게 막 트랩 같은 거 함정 같은 게 많은데 거를 막 되게 유쾌하게 막 훔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또 하나 영화 하나가 또 기억에 남는데 그 일본 배우 중에 그 타카코 토키와라는 일본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그 여자 배우하고 같이 찍었던 영화인데 성월동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제가 장국영을 좋아하니까 장국영이 나왔네 한번 봐야지 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여자 배우가 정말 예쁘게 나와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면은 장국영보다 여자 배우만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장국영이 찍었던 영화들이 많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편의 영화들 되게 누가 추천하더라도 꼭 한번 추천을 하고 싶은 영화였고 제 주변에서도 추천을 했을 때 절대 재미없었다는 얘기는 안 들었던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또 뭐 따로 기억에 남는 영화들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죠. 오늘 저희가 이제 네. 장국영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홍콩 영화로까지 이렇게 가서 장국영 배우가 처음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뭔가 주윤발 배우처럼 멋진 남성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좀 보호 본능 일으키고 그런 배우로 이제 주목을 받고 영우님이 말씀해주신 필모그래피대로 이렇게 쭉 이제 좋은 작품들, 멋진 작품들을 많이 찍어서
주셔서 많은 결과물들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장국영 배우님의 마지막까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냥 지금 이대로 끝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좀 찬란했던 장국영 배우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화가 마무리됐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만수님부터. 저는 네. 한 번에 한 배우와 영화를 만난다는 거는 참 문제긴 한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장국영 배우 그리고 그의 삶, 그의 영화 참 를 돌아보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은 궁금한 것도 많고 제 눈에 이렇게 뜨이는 것들이 많아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 주변은 그랬어? 그랬어? 그런 게 나왔어? 이래서 이제 그냥 이런 얘기는 그냥 혼자만의 그런 재미로 삼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화 보고 얘기 나누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시대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하고 서로 핑퐁을 하니까 사실 보통 영화는 막 옛날 뭐 친구와 연인과 가족과 뭐 기껏해야 뭐 3-4명 이상을 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다 같이 영화를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함께 보는 영화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좀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오, 지혜님 역시.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우리 바쁜 시대에 살다 네. 보니까 늘 뭐 오늘 어제 뭐 요 근 네. 기억만 네. 가지고 막 파닥파닥 하면서 사는데 사실 이런 영화를 보고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장기 기억을 소환해서 이렇게 만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지혜님 네. 말씀처럼 진짜 꼬리에 꼬리를 네. 물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언제 어느덧 네. 또 내 마음에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맞아요. 옛날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대본에도 없는 얘기들을 막 서로 막 주고 받고 막 이런 날것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너무 네. 소중한 시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영화 팥죽 네. 우리 팥죽 팥빵 여러분들 진짜 영화의 네. 진심이다. 역시 진심이다. 찐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 국장님. 유인님. 이게 영화라는 것도 이게 사진처럼 네.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라는 네. 것을 지금 되게 크게 느낍니다. 네. 저희들이 영화를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네. 영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그쵸, 아니지만 그쵸. 각기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향유하면서 뭔가 제각각 느낀 것도 있고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녹음 팟캐스트를 통해 갖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라는 게 벌써 3회가 지났지만 되게 재밌고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다음 화 4화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네.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화이팅. 국장님은 다르다. 우리 국장님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직책은 아무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꿀성대 우리 상현님. 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멋지세요. 네. 저도 소감을 네, 그럼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들 각자 편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더 잘 됐던 것 같고 사실 저희 팥죽의 특징이 좀 엄살이 심하다.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되게 유익한 정보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화도 기회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더 될지 더 궁금해지는 한 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비의 대사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모두 한 구절씩 읽으면서 이제 문장을 완성시켜 볼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하면 한 문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시계 좀 보시겠어요? 그냥 봐주세요. 5월 26일이라 2023년 5월 26일 10시 1분 전
여러분과 여기 같이 있고 여러분 덕에 전 이 순간을 기억하겠군요. 이제부터 우린 팥죽이에요. 이건 당신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